안녕하세요, 최호섭입니다. 애플이 아이폰 포토그래피 어워드 수상자를 발표했네요. 이거 매년 하는 건데 올해 13년이나 됐어요. 꽤 오래됐죠. 처음에는 그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예쁘고 잘 나온다 막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뭐 DSLR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찍은 전문가용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못지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 같은데, 지금은 사실 그 경계도 좀 흐릿해졌기도 하고요. 이제는 엄연히 하나의 굉장히 큰 사진전으로 자리를 잡았어요. 규칙은 굉장히 간단해요. 그냥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을 내면 됩니다. 그럼 그 중에서 사진을 추려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의 수상작을 발표하죠. 올해도 18가지인가요? 그 정도 카테고리 안에서 좋은 사진들을 추려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. 올해도 전 세계에서 사진작가 수천 명이 작품을 냈고요. 그 중에서 몇십 장 정도인데, 몇십 장일까요? 한 7, 80장 되려나요? 그 정도 이제 선정해서 온라인으로 전시를 하는 건데요. 이게 뭐 사진작가들이라고 해서 무슨 뭐 정말 프로작가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떼면 사실은 작가인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열려있는 사진전이기도 하고요. 사진들도 굉장히 재밌어요. 이 사진들은 ippawards.com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거든요. 이게 제가 링크를 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한번 걸어봤더니 거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댓글이든 어떻게 한번 걸어볼게요. 애플은 사진과 관련된 이벤트들을 종종 하거든요. 그래서 올해 초에도 사진전을 하나 했죠. 그때는 이제 나이트샷, 야간 모드 사진을 대상으로 했던 좀 캐주얼한 사진전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이폰 11, 11 프로 이런 걸로 찍은 야간 모드 사진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진전을 했던 건데, 이 아이폰 포토그래피 어워드는 조금은 더 진지한,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프로 작가들 수준의 사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주제들이 조금 무거운 경우들도 있고요. 뭐 다큐멘터리 같은 사진들, 그리고 흑백 사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뭘로 찍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, 뭐 사진에 담기는 소재, 주제 이런 것들은 뭐 여느 사진전 못지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떤 사진들이 상을 받았고 또 1등 먹었냐 하는 거잖아요. 이번에 전체 1등을 했던 대상 사진은 그 플라잉 보이즈라는 제목의 사진인데요. 이거 영국의 사진 작가, 스트리트 사진 작가라고 해요. 뭐 딤피 바로티아라고 하는데 이름 어려서 잘 못 읽겠어요. 어린이들이 인도 겐지스강으로 뛰어드는 장면을 담아낸 건데요. 자, 이거 잊으면 안 돼요.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. 이 모든 사진들 다 아이폰으로 찍은 겁니다. 이 IPP 어워드에서 이 사진을 대상으로 뽑은 이유는 그 아이들이 뛸 때 그 날아오르는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에 뭐 제멋대로 휘두르는 팔다리가 하늘에 굉장히 긴장감이나 생동감을 수놓고 있다,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. 그 다음 전체 1등, 이거는 뭐 미국은 1등이라고 하면은 우수상 다음을 1등이라고 하나 봐요. 그래서 뭐 퍼스트 프라이즈라고 뽑은 건데, 이 사진은 벨라루스 출신의 작가가 찍은 사진이거든요. 저는 사진도 굉장히 좋은데 이 이야기들도 되게 좋아요. 이분이 프로 사진가는 아닌데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고,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집 한 구석에 있는 암실에서 그 사진 찍고 필름을 직접 현상하는 과정들을 봐오면서 커서 자기가 이 상을 받은 거를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그 소감을 쓴 게 좀 되게 저는 멋있고 좀 뭉클했거든요. 그리고 사실 제가 사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전 대상보다 이 작품이 조금 더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. 저는 이런 톤의 사진 굉장히 좋아해서. 이 제목은 No Walls예요. 그러니까 벽이 허물어진다는 건데, 이게 벽에 하늘색 페인트를 칠해서 하늘과 벽을 딱 연결해서 그 벽을 허문다라는 생각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. 이거 뭘로 찍었을까요? 이거 아이폰 6로 찍은 거거든요. 근데도 하늘 색깔과 이 색 표현력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멋있는 거예요. 이게 아이폰 6로 찍었다는 거 보고 저는 좀 아차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카메라, 뭐 기종 이런 거보다도 이렇게 뭐 우리 갖고 있는 사진기들이, 카메라들이 충분히 우리의 생각을 다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꼭 뭐가 있어야지, 새로 나온 아이폰이 있어야지 남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진 찍을 수 있다,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. 이런 이야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. 제 마음대로 고른 마음에 드는 사진들 몇 개 좀 더 볼게요. 전 이번에 추상 사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 추상 부문 1등은 중국 작가 사진인데 제목은 없어요. 무제예요. 이게
벽에 뭔가 이렇게 노란색 이끼 같은 게 막 붙어서 자란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 묘한 느낌인데 결과물이 뭔가 지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한 줄로 모여서 어디론가 이렇게 향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점 하나가 굉장히 세밀하게 잘 표현이 돼 있죠. 추상 2등도 되게 멋있어요. 이건 미국 작가의 사진인데 Beauty in Everyday라는 제목이에요. 뭐 설명이 필요 없이 딱 보시면은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? 네, 저는 이게 딱 제목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그냥 평온한 우리의 일상을 언제 다시 예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, 그런 일상을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, 또 사진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죠. 그래서 이거는 뽑아서 어디 하나 걸어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근데 이게 보정이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왜곡 없이 고든 선들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. 원래 또 이런 사진전 하면 어린이 카테고리가 또 재밌잖아요. 이거는 2등 사진인데 딱 봐도 아이폰 11 프로 맥스로 찍은 것 같죠. 저 딱 보고 느꼈는데 이게 일단은 HDR 개조도 딱 보이는 그런 사진이에요. 그래서 뭐 그늘지지 않고 하늘과 얼굴까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. 근데 저는 이것도 좋은데 3등 사진이 제일 재밌더라고요. 이게 필리핀 작가의 사진인데 골목길에서 애들이 그냥 타이어 가지고 놀다가 쭉 주르륵 벽에 붙어서 서 있는 그런 어린이들인데 정말 신나게 놀던 세상 즐거운 표정이죠. 요즘 좀 보기 어려운 그림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마스크 채우고 또 외출 막혀버린 요즘 아이들한테 보면서 좀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좀 그런 사진이었어요. 근데 이 사진은 뭘로 찍었냐면 이거 아이폰 6 플러스로 찍은 거예요. 아이폰 6 플러스도 거의 이제 한 5년, 6년 다 돼가는 그런 기기죠. 그렇지만 사진 충분히 아직도 잘 찍을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화려한 사진도 볼까요? 뉴스나 이벤트 카테고리 이제 보도 사진에 들어가는 영역인 것 같은데 첫 번째 사진은 스페인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. 이거 하늘에 불꽃을 쏘는 사진인데 아이폰 카메라가 셔터 속도를 마음대로 다루기 어렵잖아요. 다른 사진 앱을 쓰면 뭐 가능하긴 한데 이게 뭐 어떻게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아주 굉장히 적절한 셔터 속도로 불꽃 궤적을 잘 담아냈고요.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냥 좀 뭔가 흥분되면서 굉장히 재밌고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게 항상 불꽃 사진에서 느껴지는 거죠. 2등은 이탈리아 작가 사진인데 제목이 바이러스입니다. 아마 바이러스는 코로나를 말하겠죠. 이게 치료 중인 환자인 것 같은데 그냥 이 자체로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또 링거 거치대에 걸려있는 그 꽃이 저는 뭔가 사진 알못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없는 좀 묘한 느낌을 줬거든요. 그래서 참 사진이 주는 감동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해봤고요. 좀 다른 걸로 넘어가서 좀 풍경 사진도 하나 볼까요? 이건 풍경 1등 사진인데 미국 작가가 찍은 사진이에요. 그냥 딱 봐도 이것도 시원하죠. 막 달려가고 싶은 바다 풍경이에요. 제목도 재밌어요. 이게 바닷가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그 사이로 미국 개척시대 뭐 카우보이인가요? 그런 이미지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말을 타고 이렇게 서 있죠. 그래서 이 제목이 컬처 퓨전입니다. 뭔가 딱 맞는 제목이죠. 솔직한 정직한 제목입니다.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함께 보고 싶은 그런 그림이라서 골라봤습니다. 그리고 이 사진은 아이폰 10으로 찍은 건데 역시 이것도 HDR이 큰일을 했죠. 이 하늘색도 제 생각에는 아이폰 10쯤에서 이런 하늘색 느낌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게 뭔가 청량감이 들어서 이런 사진 분위기에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. 좀 무거운 느낌의 사진들도 있어요. 중국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데블스 골드라고 해요. 이게 인도네시아의 화산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 데블스 골드가 뭐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유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이 인도네시아 산에서 채굴이 많이 되는데 캐기가 엄청 어려운가 봐요. 그 산 꼭대기에서 이게 나오는데 엄청 위험한 길을 거의 뭐 수직에 가까운 길을 매달려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된대요. 근데 한 번 캐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런 길을 한 6km에서 10km를 걸어가야 된대요. 이게 거리가 길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은 짐을 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보통 한 번 질 때 그 짐이 7-80kg 정도 나간대요.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은 척추나 다리가 다치기도 하고 오래 하면 아예 뼈 모양이 변형되기도 한대요. 그리고 이게 또 당연히 유황이니까 이게 유독가스잖아요.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 40살이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 하루 하면은 $10 준대요.
그 진짜 왜 악마의 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알 것 같기도 하거든요. 아직도 세상의 한 구석에서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. 참 이런 것들은 글로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런 사진 하나로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세상이 사진 한 장으로 좀 변할 수 있다면 이런 사진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좀 바랍니다. 근데 이 사진은 아이폰 XS 맥스로 찍었대요. 색 표현도 굉장히 좋고요. 선회도가 굉장히 날카롭죠. 이거 그래서 좀 편집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스마트폰 카메라가 뭐 해상도가 뭐 떨어지고 뭐 선회도가 떨어진다 이런 선입견들을 싹 없앨 수 있는 사진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사진전은 매년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. 이 사진전에 항상 입에 오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오래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있냐라는 건데 이번에 아이폰 4로 찍은 사진도 있어요. 이게 인물 부분 사진인데 1등 작품이 페루의 사진작가가 찍은 건데 뭐 상처 치유를 위한 뜨개질 이런 제목인가요? 이게 아마 요즘 아이폰으로 찍었으면은 뭐 스마트 HDR 이런 게 들어가서 어두운 부분 없이 다 밝게 잘 나왔을 거거든요.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진이 나왔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아이폰 4로 찍으면서 조금은 뭐 어두운 부분도 보이고 그러면서 좀 깊은 색감, 좀 무게 있는 색이 나온 것 같거든요. 요즘 유행하는 뭐 개조 넓은 사진도 분명히 좋지만 이런 느낌, 이게 사진이 줄 수 있는 또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사진의 주제와도 굉장히 잘 맞기도 하고요. 결국에는 카메라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뭘로 찍어도 어떻게 찍어도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다. 아이폰 4로도 충분히 사진을 통해서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. 뭐 요즘 안 좋은 카메라 없다는 거죠. 사실 저도 카메라 탓 굉장히 많이 하고 매년 더 좋은 카메라 맨날 탐내고 그러긴 하는데 이런 사진들 보면은 뭔가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반성도 좀 많이 하게 됩니다. 10년 된 아이폰 4로도 누군가 이렇게 메시지 잘 전달하고 있잖아요. 몇 가지 사진들을 그냥 제가 좀 마음대로 골라서 봤는데요. 이번에도 사진전에 사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. 다 좋아요. 이거 정말 다 엄선된 사진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.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사진 한 번씩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이폰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사진 찍는 순간에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집니다. 중요한 거는 뭐 기기, 뭐 카메라, 렌즈, 뭐 선예도 이런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담아내는 거거든요. 그 순간을 뭐 담아내는 아이디어, 재능,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를 이 사진전을 보면서 매년 느끼기도 하고요. 나도 아이폰으로 사진 더 찍어봐야 되겠다 이런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. 그리고 내년에 열리는 14회 어워드도 지금 사진 접수 받고 있거든요. 이거 접수 공짜는 아니고요. 접수비 정도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장에 한 5.5달러 되고요. 여러 장 내면 조금씩 더 깎아주는 것 같긴 한데 뭐 여러 장 낼 필요가 있나요? 잘 골라서 잘 찍은 사진,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 딱 골라서 내면 되죠. 그래서 올해는 우리나라 작가의 사진은 없는데 내년에 우리나라 작가가 찍은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.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진전 통해서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기가 많은,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진전이 많지 않은데 이 사진전 통해서 우리나라의 좀 아름다운 풍경들, 그리고 또 표정들,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. 우리나라 문화가 꼭 K-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다른 문화도 있고 다른 삶도 있다라는 거를 좀 세계에 전해줄 수 있는 사진이 출품이 돼서 꼭 내년에는 뽑혔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저한테 내라고 하시지 마세요. 전 사진 못 찍습니다. 네, 오늘 마무리 해야겠네요. 오늘 아이폰 사진전 이야기 해봤고요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